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새해 인사가 늦었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첫 책으로 어떤 걸 읽어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서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테니 이 책이 제격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굿 멘토라는 책인데요. 책 띠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인생을 망치고 싶다면 지금과 똑같이 살면 된다. 저는 이 문구를 보자마자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작년 한 해 제가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서. 이 책은 미국 최대의 자기계발, 리더십, 경영 철학을 제공하는 코너스톤 연구소의 CEO이자 파산 직전에 11개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데이비드 코트렐이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그 비밀을 알아내고 연구해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 9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담아냈습니다. 혹시 목표 주변만 떠돌고 계시진 않은가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모른 채 고민만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진 않은가요? 변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께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있어요. 나에게 맞는 멘토를 소개시켜 주는데 책을 접하기 전 테스트를 해보시면 더 흥미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럼 이제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굿 멘토. 레슨 1. 과감하게 돌파하라. 모든 일을 통제할 순 없지만 다음으로 할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난 경험을 공유해줄 멘토를 찾기 시작했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었다. 친구와 이웃, 직장에서 여기저기 물어보며 방법을 찾았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 중에 나와 흔쾌히 상담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을 추천받았지만 빈스 게럿이란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았다. 빈스는 지역 병원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였다. 게다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자선 사업도 활발히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고민이 되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해야 하나? 내 자존심은 하지 말라고 아우성쳤지만 내면의 이성은 안 될 건 또 뭐야? 라고 말했다. 어차피 손해볼 건 없었다. 빈스에게 연락해보자고 결심한 뒤 실제로 전화를 걸 용기를 내기까지 몇 주가 걸렸다. 마침내 망설임을 극복하고 드디어 전화할 타이밍이 왔다고 느꼈다. 실제로 통화하기 전까지 빈스와 난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았다. 비로소 직접 전화를 했을 때 난 너무 긴장해서 직접 적은 노트를 계속 들여다봤다. 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는 앞으로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스는 내 부탁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일정을 확인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고맙게도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나를 만나겠다고 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 30분 정도 걸리는 빈스의 사무실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가면서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내 모습이 한심했다. 창피하다. 그냥 둘 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네.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솔직히 빈스와 만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 다소 부정적이었다. 잠시 혼자 자책하며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이 만남이 어쩌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난 지금 막막함을 헤쳐나갈 수 없어 도움이 필요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빈스는 이번 주에 강연하기로 한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빈스는 바로 노트북을 덮고 나를 맞이했다. 목소리는 온화했으나 말투는 단호했다. 매우 환한 미소 덕분에 바로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었고 시선은 온전히 내게 고정하고 있었다. 친절하고 정이 많으며 성공한 사람이란 첫인상을 받았다. 작고 둥근 테이블에 앉기 전 내게 커피를 마시겠냐고 권했다. 컵에 커피를 따르고 실수로 잔이 넘치도록 설탕과 크림을 많이 넣었다. 당황해서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 수위를 얼른 줄이려고 짙은 갈색 음료를 조심스럽게 마셨다. 잠시 커피로 인해 생긴 작은 소동을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다. 빈스는 깔끔하게 다림질을 한 셔츠 위로 완벽하게 맨 넥타이를 약간 느슨하게 풀며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 난 잠시 목을 가다듬느라 말을 멈췄다. 성공의 비결을 기꺼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며 선생님을 추천해 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침으로 삼았던 현명한 조언과 원칙을 배우고 싶습니다. 전화로 말했듯 지금 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막막해서 혼자선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빈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대답하기에 앞서 미소를 지었다. 우선 내 의견을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 무척 공감이 갑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꽤 많이 용기 내야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상황을 고쳐보려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실패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결심은 의미가 없어요. 내 얘기를 듣고 연락해주다니 기분이 좋네요. 언제가 됐든 간에 사람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를 깨닫고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다. 빈스는 계속 말을 이었다.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우리가 한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는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군요. 끈기와 결단력은 훌륭한 자질입니다.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기쁘네요. 당신에게 시간은 소중하죠. 당신을 만나는 이 자리가 제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빈스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물어봤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순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담긴 원칙, 현명한 조언. 말을 이어가기 전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사람은 각자 스스로 행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전혀 다르지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공은 연습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모두 겪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설명했던 실망스럽고 힘든 나머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은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면 모든 게 실제보다 더 심각해 보이죠. 그럴 때일수록 성급하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앉아서 기적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압니다. 여기 오길 잘했네요. 빈스는 여전히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조언을 구하겠다는 판단은 잘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란 사실을 난 몇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현재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중인 사람도 있고 아직 겪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모든 게 그저 삶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 만남이 계기가 돼서 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향한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검지로 커피잔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잠시 망설였다. 조언을 얻고 상담을 받아보자고 결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데 서툴죠. 빈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상황이 나아지도록 마술 지팡이라도 휘둘러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런다면 당신은 지금 겪는 여정에 감사하지 않겠죠. 이 여정의 감사를? 퍽이나 그런 생각이 들겠다. 난 속으로 비꼬며 말했지만 겉으로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대한 음모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누구는 장점만 있어서 성공하고 누구는 단점만 있어 실패하게 하는 조작은 없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도록 누가 사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는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하는 올바른 길로 경로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라고 여기지 말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이유를 스스로 되물어 보세요. 여기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한테가 아니라 나를 위해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을 바꿨을 때 훨씬 빠르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빈스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수긍하기 힘듭니다. 상황이 힘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저한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를 위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빈스는 신중하게 내 얘기를 듣고는 대답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현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원인처럼 보이네요. 막막하다고 하셨죠? 헤쳐나가려면 피해자가 아니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엔 끝없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함정에 빠지면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 늦어질 뿐입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핑계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때론 피해자라는 늪에 빠지지 않나요? 세상에 내가 제일 슬픈 사람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말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감정에 깊이 빠져들면 성공한 사람이 되려는 목적에 방해될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순 없지만 내게 연락한 것처럼 다음으로 할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조치였죠.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얻은 결론은 성공한 사람은 자신만이 지닌 독특한 재주를 파악하고 디딤돌로 삼았을 때 성공을 이루며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난 일부러 소리내서 웃었다. 그럼 제 재주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딱히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좋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당연히 일이 잘 풀렸다면 우리가 만날 일은 없었겠죠. 당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평범한 사람은 아마 약점을 과대평가하고 재능을 과소평가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모릅니다. 막막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스스로 원하는 모습을 성취할 방법을 물어보며 찾고 있으니 당신은 특별합니다. 여정을 통해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을 수 있으니 두고 보세요. 빈스는 자기가 한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다음 말을 이었다. 난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우선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결정이나 다음에 내릴 결정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능력이나 투자 실적, 날씨 등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동요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주길 바랄 순 없습니다. 빈스가 해준 조언은 진심 어리면서도 단호했다.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당신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자부심 없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날 만나러 와줘서 기쁘지만 당신의 여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입니다. 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와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게 가장 유용했던 원칙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난 과감하게 돌파했습니다.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개의치 않고 상황이 힘들어져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어떻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거죠?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 탓을 하거나 상황을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스스로 온전히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얻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했던 행동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운이 나빴다거나 상황이 안 좋았다고 탓하는 것을 그만둬야 했죠. 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빈스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그런데 받아들이긴 어려웠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비난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변화를 일으킬 힘을 빼앗겼죠. 변명한다고 자신감이 향상하지 않았고 대부분 내 불만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냉혹한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문제에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인 사람은 내가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즐겨서 더욱더 놀라웠죠.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변명하는 거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 및 감정 소모, 에너지 낭비였죠. 빈스의 말에 난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불평하고 핑계대던 실수를 범했습니다. 즐긴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 대부분은 저와 같은 굴레에 빠진 것 같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긍정적인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쉬운 것 같아요. 빈스는 격려하는 듯 했지만 흔들림이 없이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쉽게 얻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든 일이든 발전을 방해하죠. 그러면 힘든 상황에서 물러서든 돌파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결국 당신이 내린 결정으로 형성됩니다. 현재의 모습과 미래에 원하는 모습 사이에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당신이 하는 행동에 달렸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불공평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대처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하거나 포기하는 거죠. 제어할 수 없다면 부정적인 상황이 말 그대로 당신의 생각을 파고들어 행동을 잠식하고 열정이 사라져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길 겁니다. 빈스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인생이 바뀔 만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차갑고 냉혹한 내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잠시 우물쭈물했다. 글쎄요. 전 이 막막한 상황에 놓인 제 처지에 감사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억울한 심정을 떨쳐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선생님에게 제 고민을 상담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빈스는 내 말에 놀라지 않았다.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문을 들어선 오늘 당신은 큰 진전을 이뤘어요. 대부분 사람은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놀라지만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은 겪으니까요. 그저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버티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앞으로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티기만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빈스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산에서 암벽을 타고 내려가려면 온 힘을 다해 밧줄에 매달려야만 합니다. 줄을 놓치면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수상 스키를 타다가 균형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줄을 계속 잡고 있으면 여기저기 내동댕이 쳐질 겁니다. 그럴 때 줄을 놓지 않으면 몸이 수면에 사방으로 부딪혀 죽겠죠. 다시 말해, 줄에 매달려야 할 때와 줄을 놓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죠? 내 표정을 보며 빈스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적절한 질문이군요. 당신은 신념과 이성을 반반 섞어 결론을 내야 합니다. 우선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추구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적정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죠. 빈스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층 날카로워졌다. 빈스는 나를 향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오직 자신이 하는 소리만 듣고 싶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겁니다. 잘 들어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당신이 가진 신념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조언자에게 상담하면 합리적인 계획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난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조언해줄 만한 친구는 여럿 있습니다. 친구들은 절 돕고 싶어 하죠. 제게 조언해준 내용도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해준 조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를 권하고 싶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도 많이 봐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친한 친구들은 대단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꿈을 추구하길 바라니까 의욕을 꺾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말은 하지 않아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실패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조언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조언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인으로 당신보다 경험이 많고 상처를 주더라도 자신의 관점에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히 낫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신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념에 확신을 주기도 하고 포기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말해줄 겁니다. 난 반박했다. 네, 하지만 제 상황이 복잡하고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어쩌죠? 조언자는 당신의 목표가 현실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전속력으로 밀어붙이세요. 하지만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결정에 용기를 내세요. 양쪽에 걸쳐 어중간한 태도는 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처음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그만둘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빈스는 더욱 강조하며 말했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가 무리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하죠. 익숙한 곳으로 물러서고 대부분 성공을 거두기 직전에 도망칩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합니다.
고치기로 마음먹었으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감당을 못해서 중립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과감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드는 두려움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강력해서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장에 올라타서 계속 달리세요. 거침없이 길을 떠나야 합니다. 마음이 심란해지네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기회를 놓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불평하며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소모한 에너지로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조심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쉬운 길은 대개는 더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빈스가 알려준 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야 했던 지름길을 선택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 빈스의 비서가 방에 들어와 다음 일정에 참석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만 내가 다음 약속이 있습니다. 다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해서 갑자기 행복해질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공을 이뤄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지어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성공을 거머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한 성공은 혼자서 하룻밤 사이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고 주변에서 도와줬죠. 잭, 출발이 좋습니다.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 선택이 있었죠. 당신은 선택했고, 이제 상황은 더 나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빈스는 일어서며 물었다. 대답해 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도 될까요? 나는 소심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해 본 건 선생님이 처음이고 결과가 어떨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요?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빈스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해답은 스스로 찾을 겁니다. 난 당신이 최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힘든 시기를 과감하게 돌파하지 않고선 결코 어떤 잠재력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회의감이 들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썩 기운이 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말에 빈스는 기뻐 보였다. 훌륭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정보 수집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몇 가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을 꼼꼼하게 챙기세요. 그렇게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자신만의 성공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빈스의 말에 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꼭 그러겠습니다. 벌써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속 물어보길 주저했던 질문을 하나 했다. 혹시 제가 조언을 얻을 만한 분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빈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가요? 전 매우 진지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빈스는 날 똑바로 바라보며 내 진심을 가늠하는 듯 보였다. 발전 및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원칙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고는 빈스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을 제안했다.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나도 당신에게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다만 2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8주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 일찍 나와 수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며 얼른 대답했다. 물론 전 당연히 선생님께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8주는 긴 시간입니다. 정말 그 정도 시간을 제게 투자해도 괜찮으신가요? 혹시 3, 4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달라지려면 충분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8주라는 시간 동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방해 요소를 단편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긴 시간처럼 들리겠지만 장담하건대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겁니다. 빈스를 내 멘토로 삼다니 매우 기분이 좋아서 활짝 웃었다. 시간과 장소만 말해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까지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7시 30분에 끝낼 겁니다.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벌써 혼자서 깨닫거나 친구에게선 배울 수 없는 요령을 가르쳐 주시네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복잡한 심경으로 빈스의 사무실을 나섰다. 여전히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나 자신이 한심했지만 빈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리고 빈스가 멘토로서 내 성공 계획을 짜는 것을 도와준다고 직접 나서다니 매우 기뻤다. 이로써 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제게 노트. 과감하게 돌파하라. 성공과 행복은 폭발적이면서 순간적인 한 번의 결과로 얻을 수 없다. 서로 의존적으로 연결돼 어우러진 여러 가지 요소다. 친구가 아닌 사람 중에 멘토가 필요하다. 자신의 모습은 성과에 투영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겨야 한다. 행복을 방해하는 엄청난 음모는 없다. 상황을 불평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온전히 인생을 주도해야 한다. 대부분 지름길은 가장 오래 걸리는 길이다. 나를 시험하는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준다.